부부 둘 다 자식 자리가 좋거나 만약 한 명만 좋다는 기본 그 틀을 우리가 깔고 우리가 어떤 띠의 자식을 낳을까 고민을 하는 거예요. 띠. 네. 부모 자식 간의 띠궁합을 안 본다는 그런 의미는 이미 자기 사주에 자식 자리가 정해져서 나오기 때문에 그 틀대로 나오기 때문에 당연히 그래서 띠궁합을 안 본다고 봐요. 근데 이제 띠궁합이라는 거는 띠하고 띠끼리 보는 거잖아요. 근데 이렇게 보는 것도 예를 들어 자식이 돼지띠다. 네. 돼지띠의 자식이 나오면 이 엄마 사주에 이 자식은 이제 이런 역할을 한다. 이런 풀이가 나와요. 아빠 사주에 이 돼지띠는 동일한 돼지띠라도 어떤 역할을 한다. 근데 두 분의 사주가 약간 특이해서 그 역할이 똑같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다르게 역할하기도 해요. 네. 그런 풀이들이 나오기 때문에 당연히 띠가 중요한 거예요. 네. 부부의 이제 같은 역할을 하면 좀 자식의 띠를 고를 때 쉽죠. 네. 하지만 이제 우리가 생각해보면 앞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같은 자식이라도 어머니한테 하는 행동, 아버지한테 하는 행동 그런 게 다르듯이 사주에 따라 이제 띠에 따라 조금씩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부부 두 분 다 확인하는 게 좋죠. 네. 그 다음에 낳을 해를 정하면 이제 낳은 우리가 띠를 정했잖아요. 예를 들어 해를 정했어요. 년을 정하면 이제 태어난 달도 정해보자. 네, 그런 의미인데 사실 이거는 진짜 어려워요. 네, 아무리 맞게 준비를 해서 임신이 된다 하더라도 착상이 늦거나 그렇게 되면 그 달에 또 안 들어갈 수도 있죠. 그리고 또 막달에 일찍 나온다던가 그런 변화성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늘 내 사주의 자식 자리가 첫 번째. 내 사주의 자식 자리가 좋아서 내가 연월도 맞췄어요. 근데 그 연월이 안 나왔어. 근데 기본적으로 내 사주의 자식 자리가 괜찮으면 다른 연월에 태어나더라도 괜찮은 아이가 태어나는 거예요.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노력을 해야 되죠. 중요한 거니까 노력이 필요하니까. 그래서 이제 달을 맞춘다는 건 정말 기적인데 그 이유가 우리가 달력은 이제 늘 1일 기준으로 달이 바뀌지만 명리학에선 절기 기준으로 바뀌어요. 절기. 그래서 한 해도 1월 1일 기준으로 바뀌는 게 아니라 양력. 그렇다 해서 음력 1월 1일이냐? 아니에요. 그 입춘으로 바뀌죠. 입춘으로 띠가 갈립니다. 네. 매월 달도 매달도 그 달의 절기로 바뀌니까 이거는 매년 달라요. 매년. 그래서 매년 확인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잘 맞추기가 어렵고 또 달을 무조건 맞춘다고 해서 그 달을 맞췄어요. 그러면은 자연분만 하시는 분은 자연분만 그 달 안에 어떻게 되겠지만 만약에 출산 태기를 해서 낳는다. 제왕절개를 해야 되는 상황이면 또는 요즘은 선택 제왕 이런 것도 있으니까 그런 경우에서는 이제 분만이나 유도하는 등 가능한 주수가 있죠. 그래서 그 달이 매우 좋아도 그 가능한 기간 보통 2주일 텐데 그 2주 내에 좋은 날짜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렵죠. 그러게 참. 근데 그래도 이 연월을 우리가 맞추는 이유는 서로 이 글자가 이렇게 8개가 있는데 이 앞에 4글자 서로를 최대한 못 쓰는 구성을 만들지는 말자라는 게 제일 중요한 포인트인 거예요. 이 연월을 맞추는 이유가. 만약에 이 막힘이 없다, 이 연월이 막힘이 없다라는 것 자체가 부모의 혜택을 부모 아래 있을 때 어느 정도 누리고 사는 거예요. 근데 그 아이 사주가 부모 혜택을 누리고 사는 사주인데 부모 두 분의 상황이 나빠질까요? 아니겠죠, 당연히. 이 아이가 태어나서 지금 현재 상황은 안 좋더라도 부모 혜택을 입고 자라나는 아이이기 때문에 지금 상황이 안 좋아도 이 아이가 태어나면서 누구 집에 누가 태어나면서 그 집안은 잘 됐어 또는 그 집안은 안 풀렸어 이런 이유가 나오는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가족 간의 사주는 서로 영향을 미치고 살기 때문이죠, 당연히. 그래서 아이 사주만 봐도 이 집안의 흥망성쇠가 어느 정도 보이는 거죠. 제가
잘 안 풀릴 때 해야 되는 것들 그 영상에서 뭐 풍수 이거 얘기한 적 있죠. 음택, 조상 묘자리를 썼느냐 안 썼느냐까지도 사주에 나오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거 자체가 초반부터 편안한 생활 어느 정도 하고 자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주가 좋은 자식이 하나가 나오면서 그 집안이 풀리기도 하고 이제 안 풀리기도 하는 거예요. 특히나 사업하시는 분들은 이 흥망성쇠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많이 보시겠죠. 근데 의외로 이 년월이 좋지는 않은데 수술 가능한 날짜 기간 중에 좋은 운들이 있는 날짜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럼 초년에 안 좋은 것들이 해소가 되겠죠. 넘어가면서. 그러니까 사주라는 거는 어차피 상위 15%, 하위 15% 빼고 이제 70% 사람들이 대부분인데 이 70% 사람, 그러니까 100명 중에 70명은 좋은 부분도 나쁜 부분도 있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거는 이제 자신의 가치가 이제 사주가 갖는 지향점, 이런 거에 따라서 좋고 나쁘다 갈리는 거예요. 뭐 하위 15%가 아닌 이상은. 월별로 임신, 출산 뭐 이런 걸 좀 선택할 수 있게 블로그에 포스팅을 하는데 사실 매해 좋은 달, 제일 좋은 달 알려주세요. 그러니까 진짜 많은데 매해 좋은 달 사실 몇 개 없고 아예 없을 수도 있어요. 거의 다 대부분 90% 이상 좋은 것, 나쁜 것이 이제 포함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제일 안 좋은 달, 그냥 그 달만 피하라고 하고 나머지는 추천드리는 거죠. 그래서 그걸 참고하시면 되고 현재 제가 이민년 2022년까지 포스팅이 되어 있는데 곧 이제 계묘년 하기는 해야 되죠. 사실 이제 보통 2년 정도 미리 출산 계획을 하시는 분들은 이제 계획을 세우시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출산 택일할 때 이제 한 번씩 생각해보면 좋은 몇 가지 팁, 그리고 또 블로그에 여러 번 질문 나오는 것들, 그런 바탕으로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전은 어떻게 보면 이제 인트로인데 제 생각에는 이렇게 한번 끊어갈 것 같긴 한데 아무튼 현실적인 부분에서 제가 팁. 어차피 출산 택일은 뭐 다른 어떤 분에게 받으실 테니까 그분들이 날짜를 정해주시면 그 날짜를 한번 이제 만세력에 넣고 돌려보세요. 본인이 직접 그 날짜를 뭐 3개를 받았다. 그럼 3개 다 이제 돌려서 그 3개를 같이 펼쳐보고 제가 지금부터 이제 하는 거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 팁 같이 확인을 하면서 날짜를 선택하세요. 아무리 이제 술사분들이 날짜를 선택해 줬다 하더라도 본인이 조금 아시는 게 또 그게 당연히 도움이 되기 때문에. 첫 번째, 이제 우리가 보통 아이를 낳을 때 매해 초반생들, 지금은 이제 빠른 입학 이런 게 사라져서 초반생들 하면은 1월에서 3월생이겠죠. 뭐 늦어도 5월생을 맞춰서 낳는 경우가 많아요. 이유는 뭐 발달이 빠르기 때문에 같이 한 해에 묶여있는 애들이라 하더라도 대체로 당연히 개월수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때에 낳는 애들이 다른 애들에 비해서 치이는 게 덜하다, 발달이 빠르다, 그래서 자존감 형성, 당연히 또 다른 애들보다 늦은 달생 애들보다 칭찬 많이 받을 테니까 뭐 자존감이 높아지기 때문에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유이기 때문에 이 초년생들이 좋다 이렇게 보지만 사주에서는 조금 다른 부분이 있어요. 어떤 부분이냐? 자, 이제 우리가 거지가 있다고 이제 한번 생각을 해보면 거지들은 보통 동냥을 해서 누군가한테 얻어먹고 삶을 사는 거예요. 근데 봄의 거지와 가을의 거지는 어떤 점이 다를까요? 봄의 거지는 보릿고개, 그리고 또 씨앗을 심고 이제 막 자라나게 하기 위한 행동들을 하는 시기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거지들은 봄에 얻어먹을 것이 많을까요? 아니면 가을에 얻어먹을 것이 많을까요? 당연히 가을에 뭔가를 얻어먹을 확률이 높아요. 그러면은 가을에 태어난 아이들,
신유술이죠. 신유술 월생. 이때 태어난 애들이 봄에 임묘진에 태어난 아이들보다 당연히 뭔가를 손쉽게 얻겠죠. 그럼 무조건 가을생이 다 좋냐? 이 극단적인 질문에는 당연히 아니에요. 아니지만 이런 면이 있다. 임묘진에 태어난 애들에 비해서 신유술에 태어난 아이들이 좀 더 뭔가를 실속을 차리거나 뭔가를 얻을 때 조금 손쉽게 얻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럼 봄생인 임묘진 월에 태어난 애들은 어떨까요? 이 임묘진에 태어난 애들은 목이라는 글자를 이제 대표하는 글자잖아요. 이제 목이라는 것은 제가 항상 설명했듯이 앞으로 나아가거나 자라나는 생명력을 뜻하기도 해서 그렇기 때문에 봄에 태어난 아이들은 자랄 때에 잘 맞춰서 발달한다는 장점이 있는 거예요. 이 목이라는 기운이 강하기 때문에. 그래서 뭐 초년생이 더 발달이 빠르다. 이거는 먼저 태어난 것도 있지만 목 기운이 잘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는 거죠. 근데 만약에 임묘진 월에 태어났는데 다른 글자들이 금이 강하다. 그러면 또 다를 수도 있죠. 그래서 초년생이라고 해서 다 발달이 빠르다. 이런 거는 아닌 이유가 이 구성에 따라서 또 그만큼 달라질 수도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연월을 맞출 때 당연히 이 연의 글자와 이 월의 글자가 서로를 이제 억제시키거나 힘들게 하는 뭐 그런 모양은 안 하는 게 좋지만 안 하는 게 물론 첫 번째지만 이렇게 가을에 태어났다고 해서 애들이 늦게 태어났기 때문에 좀 꺼려하고 초반생을 계속 계획에다가 놓는 거는 크게 또 무조건일 거라고 생각을 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제가 이런 설명을 드리는 거는. 가을 거지가 훨씬 더 살기 편합니다. 당연히 우리 애가 거지는 아니지만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씩 고민을 해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연월을 택할 때에도 부모의 가치에 부모가 생각하는 가치관 내 아이가 이렇게 자랐으면 좋겠다 하는 가치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뭐든지 조금 손쉽게 얻는 아이로 태어났으면 좋겠다. 또는 이 성장하는 과정이나 그런 가치가 더 중요하다. 그러니까 결과론적인 거냐 그 과정적인 거냐, 가족론적인 거냐 이런 것들을 생각해보는 거죠, 우리가. 그래서 꼭 봄에 태어난 아이라고 해서 무조건 발달이 빠르고 물론 뭐 가을에 태어난 아이라고 해서 무조건 실속을 차리는 건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월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한 글자이기 때문에 이런 구성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두 번째,